여긴 것 같은데. 아, 맞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어머니. 아유, 아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 어머니 오늘 컨디션 좀 어떠세요? 어, 좀 맞추고 있어요. 좋은 편이에요. 다행입니다. 지금 수술이 내일이죠. 네. 아니, 하루 전이면 좀 뭔가 좀 굉장히 긴장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표정이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근데 긴장해봐야 안 아플 것도 아니고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래놓고 속으로는 조금 긴장되고 있어요. 아플까봐. 이 증상이 어땠습니까? 여러 각도로 몸도 가렵고 예.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아, 이렇게 뭐 조금만 움직여도 쉬어야 되고 뭐 뭐라 그럴까 완전 만병을 다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무조건 뭐 간부터 그죠? 네. 이렇게 걱정하고 하니까. 그리고 간성 혼숙하는 게 이게 압이 올라가면 예. 기절을 하거든요. 아, 이게 간성 혼수라는 게 이제 압이 올라가면 예. 이게 정신도 가끔씩 잃고 그러나 봐요. 예, 정신 오. 잃어서 병원에 가면 나는 이제 그 순간부터 아예 몰라요. 아, 우리 그저 이제 필름 끊긴 것처럼. 예, 근데 이제 아들한테 내가 깨어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아, 그게 좀 위험하고 걱정된다 그죠? 예, 막 욕도 하고 사람도 때리려고 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막 한대요. 그 나는 아예 모르는데. 아예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예, 어쨌든 뭐 수술하고 나면은 안 괜찮아지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 예.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아들이 그거 하자고 음.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합의 보고. 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아드님 이 생체 간 이식 수술을 기증을 이렇게 하기가 참 결심하기 쉽지 않은데 아무리 뭐 어머니 저도 뭐 효자지만 그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그게 예전에 원래 어머니께서 처음 좀 많이 안 좋으셨을 때 한 19년도 정도에 거의 진짜 간성 혼수가 심하셔서 병원에서도 그 전 병원이죠. 병원에서도 이제 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 했는데 이제 제가 그때는 검사 받아보니까 기증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 수술을 못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기증할 수 있는 그 적합 조건이 또 있나 봐요. 네, 간 크기가 왜냐면 거의 이제 기증해주는 사람 건강이 무조건 최우선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수술 후에 남아있는 제 간이 완벽히 회복할 수 있는 잔여 크기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 검사 결과가 제가 간이 좀 작은 편이라서 예, 그게 통상적으로 안 되는 수치다 예. 해서 이제 불가 판정을 받았다가 작년쯤부터 어머니께서 또 너무 안 좋아하셔서 응급실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갔었거든요. 네, 그런 한 달에 한 번씩 응급실을 다니십니다. 네, 이게 간성혼수가 오면 예, 거의 이제 단계가 있는데 예. 처음에는 성격 변화부터 시작했다가 이 치매 증상처럼 아, 막 인지 장애, 아하. 성격 장애 이런 것까지 같이 예. 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왜냐면 그거를 조치를 빨리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뭐 2차 어떻게-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병원 가서 확인해 보다가 이제 의료가 좀 바뀌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확인했는데 여기 한자른 교수님이랑 한영숙 교수님께서 예. 봐주시고 그래도 이제 수술할 수 있는 범위다라고 해주셔서 다행히 그 어머니께서 한 5년 넘게 이렇게 투병하셨는데 예. 지금 그래도 다행히 수술하게 된 마음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오히려 기증을 뭐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든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이미 과거부터 더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라서 전 그냥 정말 다행이다. 진짜 이제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사실. 사실은 그전부터 이제 마음은 먹었는데 이 조건이나 적합도에서 되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네. 야, 이제 드디어 이제 내일입니다. 네. 지금 심정이 좀 어떠세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홀가분하기도 하고 정말 즐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끔 그냥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사실. 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겠지만 그 중에 이제 즐겁다는 기분이 든다는 게 전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어머니께서 간성혼수 제가 이 단어를 자꾸 쓰는데 네. 안 그러시던 어머님이 음. 간성혼수가 오셔서 이제 아무것도 못 알아보시고 제 이름도 모르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 정도였어요? 네, 이게 간성혼수가 심해지시면 네. 여기가 어딘지 집도 집이라고 모르시고 화장실도 못 찾아가시고 그래요. 이제 그 아들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좀 많이 좀 힘들거든요. 너무 근데 힘드셨겠다. 예, 수술 후에는 그래도 어머님하고 이제 여행도 갈 수 있고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네. 마음에서 좀 즐겁다라고. 좀 이제 나아진 어머니의 모습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들을 기대하는 마음에 네. 또 설렘도 있고 좀 즐거움도 네. 있고 또 무서움도 있고 그죠? 네. 야, 어머니 그 아드님 이 이야기 들으면은 어머니 심정은 어떻습니까? 저는 엄청 고맙죠. 고마운데 한편으로는 내 금쪽 같은 새끼 간을 떼어서 내게 온다는 그거는 솔직히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한 해 만해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나는 이 생을 많이 살았으니까 예. 뭐 이렇게 살다가 가도 되지 않느냐 하니까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이제 거의 99%갈 때까지 다 간 상태거든요.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는 조금 더 사셔도 되겠다, 된다, 하자고. 네. 그래가 한동안 싸우다가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부딪혀서 네가 굳이 원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고맙다고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이제 여행을 이제 간다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네. 어머니께서는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은지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저는 좀 소박한 스타일이라서 네. 계곡 같은데 이런 데 가서 고디 잡고 아, 그런 데 가고 싶어요. 야, 그 맑은 물 쫙 흘러가는데 네. 그죠? 거기서 이렇게 돌 딱 보면은 다슬기, 네. 고디가 딱 있으면 그거 하나 딱 주워 모아가지고 예. 그거 이제 싹 삶아서 이쑤시개로 딱 이렇게 까먹고 또 국도 끓여가지고 또 불쌍해갖고 야. 작은 건 안 잡아요. 큰 것만 잡아요. 작은 거는 요 싹 또 보내주고. 잘 자랄 수 있는 여기 이제 큰 바위 밑에서 싹 놔주고. 예, 예. 야, 이거 뭐 너무 이 생각만 해도 지금 좋겠는데요. 저는 저랑 어머니랑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봐서 나중에 건강해지시면 일단 처음에는 가까운 데 가다가 모시고 이제 해외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비행기는 한번 타야 안 되겠나. 네. 그죠? 네. 어쨌든 그 저기 내일이니까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 무엇보다 어머니도 또 수술 잘 견디시고 네. 또 우리 아드님도 또 건강 잘 회복해가지고 진짜 꼭 이렇게 좋은 곳에 여행 다니면서 방금 했는 약속처럼 그래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V에서만 봤지 아까 한번 하면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TV에서 영광입니다. 전에 많이 예. 봤는데 아, 예. 쉬는 날인데 아니요. 아니요. 내일 일단 아드님 먼저 들어가요, 어머니. 아드님 먼저 들어가서 한 7시 반쯤 되면 이제 여기서 내려가서 8시쯤에 수술방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술방에 들어가면 마취나 뭐 당연히 그런 준비 과정이 좀 있어요. 저희가 수술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하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수술 시작하는 시간은 거의 9시 가까이 될 거예요. 준비하고 이러면. 거의 한 8시 50분? 9시쯤 되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아드님 수술 시작해가지고 수술을 좀 하다가 한 10시 반이나 11시쯤 되면 이제 어머님 내려오시라고 우리가 연락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매 어머님 또 병동에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수술실로 내려오시면 돼. 그래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수술방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이제 준비 과정이 좀 있어. 마취하고 뭐 그런 준비 과정 쭉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어머님이 수술을 시작하는 시간은 한 11시 반이나 12시쯤 될 거예요. 그때 동안 저희가 계속 이제 아드님 수술을 하고 있다가 수술 마무리하고 이제 어머님 마취 다 돼서 수술할 준비가 딱 되면 우리가 수술한 아드님 간을 딱 가지고 이제 딱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분이 수술을 같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머님 마취하고 준비하는 시간이랑 그 다음에 아드님이 수술하는 시간을 왜냐하면 간이 이게 나와서 너무 바깥에 오래 있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약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우리가 아드님 수술을 약간 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머님 방 상황 그러니까 준비 상황 봐가면서 이제 요때쯤 되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시간을 맞춰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아드님은 수술이 끝나고 나가시는 시간이 오후에 한 2시에서 4시 정도 될 거거든요. 그 사이에 회복실로 가실 거라. 그래서 회복실에서 마취 좀 깨서 이제 다시 병실로 바로 가는 거고 오늘 그 입원한 병실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시는 거고 어머님은 우리가 이제 그때쯤부터 수술을 시작하면 저녁에 한 6시에서 한 8시 그 사이 그 정도 되면 수술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은 마취를 안 깨우고 이제 중환자실로 가시는 거거든요. 힘드시겠다. 예? 힘드시겠다. 내야 뭐 뛰고 갔다. 그래 그러니까 어머님 자꾸 잠만 자고 일어나면 안 되네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니까. 수술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복강경을 한다고 외래에서 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드님. 네. 그래서 복강경으로 하는 건 뭐냐 하면 구멍 뚫어서 수술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충 그림 이렇게 그리면 저희가 보통 수술할 땐 5개 정도 구멍을 뚫어서 해요. 여기 배꼽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갈비뼈 밑에,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 그 다음에 명치 쪽, 오른쪽 이렇게 5개 정도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하고 근데 수술하면 간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이게 다 자른 간을. 그래서 그거는 보통 그 속옷 입으면 가려지는 요 밑에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간 크기에 따라서 10에서 12cm 정도 이제 절개를 해서 간을 이쪽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술 다 하고 회복하셔가지고 이제 보면 전면부에 그러니까 배 전면부에 보이는 큰 상처는 요거 복강경 했던 요 구멍 상처가 있고 이거는 큰 게 제 손가락 요 한 마디 정도 되고 작은 거는 이것보다 작아요. 그래서 상처 자체가 되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요 정도 상처는 보일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옷을 입으면 일단 가려지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일 큰 상처는 사실 안 보이긴 안 보이거든요, 어머니. 그래가지고 뭐 최소한 일단 어쨌든 좀 보기에 이게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안 아프게 이제 그렇게 하려고. 비키니 안 입을 거예요? 비키니는 비키니 아니고 그 수영복 입어도 요건 가려 어머니. 그 작은 것만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을 요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제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는 복강경 하면 개복하는 경우 있을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를 열 수 있다는 거죠, 중간에. 그래서 특히 기증자 수술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아파서 하시는 수술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끝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개복을 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수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해서 이제 개복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은 이게 복강경으로만, 그러니까 개복하는 사람이 없이 복강경으로만 기증자 수술을 한 게 거의 시간이 한 5년 이상 됐거든요. 그때까지 배를 무슨 일이 있어서 연 사람들은 없었어요. 근데 항상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조인영님 검사하신 거 간 크기랑 그런 걸 봐서는 오른쪽 간을 아마 어머님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남는 간의 크기가 한 30% 이상 되기는 하는데 뭐 체격이 그렇게 크신 편이 아니고 또 막 뭐 이렇게 비만하신 그런 체격이 조인영님이 아니시라 가지고 일단 그 정도 간 크기로 회복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왼쪽 간을 주려고 하니까 어머님이 그러니까 배 안의 상태가 경화가 오래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왼쪽 간으로만 왼쪽 간 크기로 어머님이 몸에서 하는 일 다 감당하기에는 이 간은 살짝 작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간을 주게 되고 오른쪽 간을 자르는 수술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 시간은 저희가 수술 간 자르는 시간은 제 생각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진짜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뭐 마취하고 수술하고 뭐 혹시 기다릴 수 있고 마취 깨우고 이런 시간이 다 있으니까 나오는 시간은 그때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간을 자르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문제, 피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자른 면에서 담쓸개즙이 셀 수 있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새서 중간에 뭔가 물이 고일 수 있어요. 간을 자른 자리 주변에. 그래서 저희가 수술하고 난 뒤에 주는 사람도 막 많이 운동하고 움직이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물이 한번 고여서 문제가 되면
그거를 뭔가 회복하거나 시술해서 좋아지게 하거나 이런 게 시간이 오래 걸려, 오래.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게 낫지, 그거를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도 무조건 이제 이분도 제가 무조건 움직이게 할 거예요, 어머님 중환자실에 계시는 동안. 그래서 이제 이분을 최대한 빨리 회복시켜서 집에 보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다른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 거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네. 나도 건강하고 싶지만 네. 우리 아들 제일 건강하고 아, 당연하죠, 어머니. 난 그거는. 그래서 안 할라 아, 했어.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할라 네, 했는데 맞아요. 하자고 어. 그래. 그러니까 그거 뭐 제가 이제 어머님이 수술을 안 하려고 했다는 그 마음을 내가 100% 다 이해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어머님 아드님인데 그거를 배 열어서 수술하자, 그거는 어머님 결정하시기가 쉽지 않은 게 당연히 맞거든요. 근데 어머니 아드님이 그거를 계속 우겨서 하자고 할 때는 이분 마음이 어떤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안 아프고 건강하셔가지고 계속 같이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거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싸웠다고요? 한다 안 한다로? 나는 안 한다고 아, 하자. 그래서 어쨌든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 어머니. 딴 것보다도.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배 열고 수술해요. 개복해서 수술하거든요. 그 상처는 좀 크대요, 어머님. 커도 돼요. 어디 시집 갈 때도 없는데. 시집 갈 때는 잘 놀 때도 없는데. 교수님 잘해주실 거니까. 살려놓고 애 먹이려고 그래. 그래. 애 좀 먹여도 되지. 이 정도 했으면. 맞아. 내가 보니까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건데. 네. 가까이 얇게 살 그거보다 조금 더 두껍게 그렇지 괜찮냐 근데 그 앞에만 살짝 선생님, 이번 수술에 환자 고혈 때문에 수술 일정이 좀 지연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원래 이제 예정된 수술 날짜 입원을 하셨는데 환자가 입원하시고 나서 다른 특별한 증상 없었는데 한 열이 30 거의 9도 가까이 고열이 좀 나서 이제 예. 수술을 일단 일정을 미루기로 했고, 이게 이제 특별한 막 엄청 심한 감염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네. 일단 뭔가 염증이나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는 음. 수술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면역 억제제나 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하시고 난 뒤에 그런 것들이 갑자기 심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열이 나거나 하면 보통 수술을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만성 간 질환이 심해졌을 때는 보통 간 이식 수술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네. 어떤 환자들이 간 이식 수술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누구나 사실 다 받으실 필요도 없고 네. 한데 이제 뭔가 만성간 질환이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끌면서 간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이제 그게 간 경화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간경화가 되면 보통 이제 환자들이 그 간경화 말기가 되면 이제 뭐 정맥류 출혈이 생긴다든지 복수가 생긴다든지 황달이 계속 지속된다든지 그다음에 간성 혼수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보통 그때는 이제 간이식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이번에 환자분이 네네. 그 간성 혼수. 네, 맞습니다. 그 전에 네네.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혼수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응급실을 계속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치료를 계속 받으셨던 분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식을 결정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간성 혼수가 네네. 어떤 증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이제 간의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네.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 대사들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약간 축적이 되게 되면 그게 이제 혼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치매가 왔나? 약간 이러실 정도로 예. 이제 갑자기 그 상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되시고 하니까 이제 그런 증상을 보통 간성 혼수라고 하죠. 네. 그러면 이제 간이식 수술을 받는다고 이제 했을 때 네네.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조건 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뭐 혈액형도 네네네. 같아야 될 것 네네네. 같고. 근데 이제 보통은 요즘은 이제 주시는 분이랑 받는 네. 분이 혈액형이 다른 것은 사실은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아, 왜냐하면- 혈액형이 달라도 돼요? 네네네. 혈액형이 달라도 이제 저희가 그 전에 뭐 주사로 약을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혈장 교환술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두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의 혈액형이랑 다르더라도 이제 그런 장기가 이식이 되면 그런 거부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약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예전에 진짜 옛날에는 잘 안 됐었고요. 오.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해서 사실은 혈액형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게 뭔가 이식을 진행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많이 진짜 얼마나 발전됐는지 네. 선생님들 수술하실 때 어떤 그 뭐 난경 같은 거를 네. 네. 완전 저는 그걸 처음 봤는데. 네, 예. 그게 이제 보통 저희가 그거를 끼는 분들은 이제 엄청 작은 혈관, 그다음에 미세 수술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그걸 많이 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돋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제 크게 보이니까 예. 저희가 뭔가 연결을 하면서 이렇게 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미세 네. 혈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연결하고 보면 이럴 이제 때, 네네. 우리가 육안으로는 또 보기가 어렵고 어렵고, 하니까 네네네네. 그걸 또 확대하거나 네네네, 또 맞습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 네네네네. 착용하는 네네네네. 안경이네요. 그러면 그 미세한 혈관들이 있는 그 간을 예, 척추했을 때 네네네. 바로 이식하지 않고 또 어떤 작업을 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기증자에서 이제 생체 간 이식을 하면 기증자 네. 간을 절제해서 이제 그 간이 일단 체외로 나오고 나면 혈관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연결하기 쉽게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다듬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받으시는 분한테 이제 이식을 해서 연결을 이제 그분 몸속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마다 그 연결되는 부위나 이런 것이 조금 다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치나 거리, 간격 이런 것들. 네, 당연하죠. 오. 왜냐하면 이제 각자 혈관 길이나 혈관의 예. 크기나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다르고 또 혈관 상태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그때 보고 그 자리에서 조금 빨리 판단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와, 어떻게 보면은 수술하는 의사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중요한, 필요한 예. 그런 네네네네. 부분이네요. 네. 이거 지나갑니다. 뭐 기증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기증자 입장에서는 예. 간의 크기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엄청- 그게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기증자로 이제 어떤 분이 만약에 계신다고 하면 그분이 기증에 적합한지 이제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검사를 해서 뭐 간의 구조나 크기가 이제 주는 사람한테 충분한 간을 주고도 이 남는 간으로 이분이 회복하시는 동안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검사 결과다. 이러면 그분을 기증자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보통은 이게 정상 건강한 간이기 때문에 병이 없으신 그래서 이제 그게 수술하고 나서 한 6주에서 8주 정도 되면 오. 원래 간의 한 80% 정도 간이 다시 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말씀드릴 땐 간이 많이 커졌어요, 자랐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재생을 할 수 있는 장기라서 오. 이제 그 회복하는 과정만 이분이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이제 그분을 기증자로 수술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죠. 그러면 일상 복귀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아, 보통 이제 퇴원하실 때쯤에는 네. 사실은 저희가 보면 간 기능이나 이런 건 거의 정상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원하시고 나면 그냥 집에서 하시는 일상적인 활동은 다 가능하시고 직장에 복귀하시고 이런 거는 뭐 짧게 봐서는 한 달 만에도 다시 일로 복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회복 과정 자체가 그분들한테 되게 큰 부담이 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간에 무리가 예. 되는 어떤 예. 필요한 작업이나 네. 뭐 음주나 네, 이런 네, 거는 네. 이제 좀 더 시간이 예, 필요하겠네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예, 자제를 하시면 좋겠죠. 수혜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른 사람의 세간을 받는 받는, 입장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거부 반응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있습니다. 합병증도 네네네. 생길 예,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수술 과정이 보면 이게 그 수술은 수술 과정 자체에 이제 합병증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약을 쓰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역 관련 합병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면역 관련된 합병증들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술하고 나면 약을 계속 드시게 되죠. 면역 아, 억제제를 무조건? 계속 네, 예. 평생 동안 드시게 되죠. 아, 계속 먹어야 되는 겁니다. 네네네네. 그럼 약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나 혹은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약이 이제 꼭 시간을 맞춰서 드셔야 되거든요. 또 공복 시간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오. 그 다음에 그 약을 결국은 수술하셨기 때문에 그 약을 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다른 진료 받으러 가면 혹시 드시는 약이 있습니까? 라고 네. 물어보면 네네네. 이제 이런 약을 예, 먹고 적어야 있다. 되네요. 네네, 아. 말씀드려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길게 드시기 때문에 결국은 약 자체가 이제 오래 먹으면 신장에도 조금 안 좋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성인병을 조금 잘 생기게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이제 뒤에 가서 같이 좀 필요하죠. 근데 어떤 분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게 되는 약 네, 때문에 네. 오히려 생활 패턴이 네, 건강해져서 예전보다 더 건강해져도 왜냐면 공복 시간도 지켜야 되고 맞아요. 네네네. 네, 무리하지 않아야 되고 맞아요. 해서 예, 그래서 아침에 어. 일찍 약 드셔야 되고 또 저녁도 일찍 드시니까 시간 간격을 또 12시간 맞춰야 되고 하니까 오히려 거기 맞추면 조금 건강한 생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일상생활에서 또 규칙적으로 먹는 약 말고 네네. 또 관리가 필요하다면 네. 뭐 마지막으로 어떤 당부의 말씀이 또 있을까요? 약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사실은 또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그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중요해요. 제일 네.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약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병원에도 일정을 맞춰서 계속 잘 오시겠죠. 아, 예,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이후에 것, 검사라든가 이런 그런 이제 일정들에 과정들, 맞춰서 예, 네. 병원에 계속 주기적으로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너무 필요한 일, 그 다음에 음주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안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뭐 저희가 꼭 드시지 말라는 음식이나 피하셔야 되는 그런 것들도 사실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지켜주시면 이제 장기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죠. 일단 술은 안 먹는 게 술은 낫겠네요. 안 드셔야 되죠. 네, 네네네. 근데 이렇게 아프기 전에 네네. 규칙적으로 뭐 병원 가서 검사도 검사하고, 하고 예. 이렇게 간에 무리가 되지 않는 네네네. 뭐 운동도 하면서 네네네네. 좋은 식습관, 예. 생활 습관을 가지면 네네. 아플 일도 없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까지 안 되시게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수술 들어가기 전에 예. 선생님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환자를 수술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술해서 빨리 나와서 집에 보내드려야 되겠다. 오, 매번 같은 그런 생각이. 네네. 아, 최대한 빨리 아무 문제가 없이 네. 집으로 퇴원시켜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